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청춘 부동산의 네. 박동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올 봄 이후에 저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시고 얘기 네. 나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올해 있었는데 올해 대구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특징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올해 대구 부동산 시장을 생각의 양극화라고 정의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또 반대편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또 버블이 많아,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서로 간에 이게 눈치 싸움이 지속되면서요. 올 초에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하다가 지금 연말 들어서는 다시 좀 잠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사실 뭐랄까요?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서 네. 주담대도 막히고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좀 이렇게 침체죠. 침체가 된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었는데 네.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 최근에는 잠잠한 분위기인데요.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좀 요인들이 있을까요? 저는 정책 대출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시게 되면요, 아마 대출 금리가 한 4에서 한 6% 정도? 그런데 디딤돌 대출이라고 해서 6억 원, 주택가액 6억 원대까지 대출 금액을 4억 원, 그리고 금리를 2.45% 정도. 그래서 와. 일반 시중은행의 한 절반 정도로 이자를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동대구권이나 또는 태평로 쪽에 5억 원대 아파트들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됐고요. 근데 반대로 정책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6억 원대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네. 거래가 좀 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렇죠. 네. 그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정책 대출인 특례 보금자리 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1년 동안 이게 대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죠? 어떻습니까? 네, 저는 큰 효과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수성구 만촌동에 미분양 아파트였어요. 네. 그런데 아파트가 안 팔리다 보니까 할인 분양으로 해서 저층이 한 8억 원대 정도의 분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촌동이에요. 수성구에. 네. 오. 그래서 야. 투자자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그 8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고층에 전망이 나오는 아파트들 위주로 빠지게 되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층 위주로 네, 먼저 아파트가 거래가 되었고 이게 한 5개월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대구가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완판이 네. 됐고 반대로 9월 말 기점으로 해서 특례 보금자리론 조건이 주택가액 9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다시 바뀌었어요. 떨어졌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대구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도 많이 줄고 네. 가격도 최근 들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도 집 없는 사람은 서럽네요. 아직 집살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요. 그렇겠죠? 네. 네, 아니 그러세요. 대구 사람들의 절반이 무주택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월세 시장은 좀 요즘은 어떤가 궁금하거든요. 네, 대구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좀 저렴해진 전월세 가격을 입주하시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전세 수요가 많아가지고 전세 가격이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요. 예. 하락률이 하락률. 네, 하락률이. 하락률이 높고요. 네네. 아이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 지역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좋겠어요. 네. 네네. 일단은 대구의 전세가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대구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 대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대구시의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네. 자료가 준비됐는데요. 준비하셨어요. 준비를 예. 해주세요. 네. 함께 보시죠. 저는 대구시 2030 기본 계획을 가장 많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대구시의 중심축은 예전에 동서로 이어져 있는 달구벌 대로예요. 오.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차량 중심이었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구시에서 2030 기본 계획을 보면은 동대구권, 도심, 서대구권 기차역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태평로가 그렇게 많이 뜨고 있는 거예요. 네. 중부 태평로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올 초에 가장 또 핵심이 됐던 게 엑스코선이죠. 네네. 네, 그 엑스코선이 영자, 네. 달구벌대로 자동차 중심의 달구벌대로하고 이제 미래 중심축인 철도 라인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 관련해서 아파트 가격들이 좀 괜찮게 움직였어요.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데 교통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이 자동차보다 철도권이 그 대구시의 핵심이라고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저희가 대구 경북 신공항까지 철도를 이용해서 네.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 경북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광역철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 GTX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네. 네네. 서울하고 경기도를 연결해주는 네. 이 광역철도가 서대구역에서 출발을 해서 신공항을 거쳐서 의성까지 연결이 됩니다. 즉 대구하고 경북을 연결시켜주는 기차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순환광역철도인데 의성에서 다시 중앙선을 이용해서 군위를 지나서 영천으로 내려와서 다시 동대구역하고 서대구역으로 오. 연결이 돼요. 네. 그러면서 작은 순환선이 순환선이 만들어지거든요. 되는 거네요. 예. 네. 네. 그래서 대구와 경북을 과거에는 차로 교통을 이었다면은 네. 앞으로는 다시 철도로 교류가 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큰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순환 네. 광역 철도망이 구축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네. 이제 주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경북 지역 가운데서 신공항 수혜를 보는 지역은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콕 집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성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네. 올 초에 도서관에 좀 강의를 갔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기 쪽에는 땅 파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네. 제주도가 제2공항 들어서고 나서 토지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군위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네네. 네. 음. 그렇다면은 신공항하고도 붙어 있고 그리고 공항 철도선이 이어지는 의성이 앞으로 수혜를 많이 볼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지난 5년간 토지 가격이 경북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야, 그래요? 의성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이 공급이 무조건적인 해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량이 네. 많다 보니까 대구의 미분양 문제가 굉장히 숙제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여기에 대한 건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물건이 한 1만 세대 정도 미분양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설사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기도 했었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동구의 안심 뉴타운이나 수성구의 파동 등에 집중되어 있어요. 음. 근데 거기가 외곽 순환도로고요. 아, 미분양 물량이 그쪽에 많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외곽 순환도로의 거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이것도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네, 근데 문제가 가격이 분양가가 네. 대구 도심하고 거의 비슷하게 분양을 했는 거죠. 아, 외곽 지역인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수요자가 안 들어가니까 아. 이게 미분양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네.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그 대구 경북의 이 부동산 경기가 현재 다소 약세고 침체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네. 그래도 집을 살 수밖에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분들 위해 어떤 그 팁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게 정책 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내년 1월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는데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네. 그리고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오. 근데 금리도 최저 1.6%밖에 안 돼요. 야, 1%대인가요? 네. 와. 네, 그리고 아이를 2명 더 낳으시게 되면은 네. 1.2%까지 금리가 떨어지고요. 네. 오. 이걸 고정금리로 해서 최대 15년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집을 사신 분들한테는
정말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생아를 좀 네, 데리고 네. 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네. 아주 희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젊은 싶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마 대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 또 매수자들이 가격이 좀 너무 싸다고 해서 이렇게 네네. 뭐 무조건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네.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느껴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 네. 최근에 건설사들에 대해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설사가 어떤 그렇군요. 문제가 있는지. 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제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힘든데 네네. 이런 문제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가볍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건설사가 어떤 하나의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을 할 때 네. 본인의 자금을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네. 일정 부분 땅을 매입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프로젝트 계획을 해요. 네. 그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돈을 빌리는 작업입니다. 결국 아직 실행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거를 그렇죠. 네, 네.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게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또는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 입장에서도 날리고 정부 맞아요.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예,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게 그래요. 참 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집을 뭐 사고 팔고 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2024년 대구 부동산 시장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먼 민스키 모형이라고 있어요. 보통 버블 붕괴 차트라고 불리는 건데 네. 대구가 작년에 비해서 한 30-40% 정도 네. 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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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 작년에 비해서 30-40% 정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붕괴 단계 좌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정상화로 회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잠복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대구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네. 않는 네.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 정체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다만 인기 지역 위주로 좀 수요세가 여전히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기 지역이라고 하면 네. 그 교육열이 높은 그런 쪽일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진심이에요. 네, 지시입니다. 예, 예. 제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을 둔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것들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또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서민들에게 부동산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꿈이면서도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다행히 내년에는 일단은 조금 소강 상태긴 하지만은 조금은 좀 정상화 단계로 회복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잘 좀 이렇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동민 소장님 올 한 해 좋은 도움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때 식구들도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